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겨울 캠핑이 유행입니다. 고어텍스 텐트에 휴대용 난로, 전기장판까지 깔고 별을 보며 잠드는 겁니다. 그런데 80년대에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하셨던 선배님들이 이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쓴웃음을 지으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겨울이란 별을 보며 잠드는 낭만이 아니라 얼어 죽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는 전쟁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고어텍스도 핫팩도 발열 깔깔이도 없었던 시절, 면장갑한 켤레와 맨몸으로 영하 30도를 버텨낸 80년대 혹한기의 실체를 7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질이 시베리아보다 추웠던 철원, 그 지옥의 기온. 80년대 철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겨울 군대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철원은 내륙 분지 지형에 땅속에 철이 많아 겨울에는 땅 자체가 냉동고처럼 얼어붙는 곳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철원에 기상관측소조차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이 시작된 건 1988년 이후인데 그때 공식 최저기온이 영하 29.2도였습니다. 그런데 관측소가 없던 80년대 초중반에는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겨울이면 몇 번씩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체감온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철원 평야 위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북서풍이 아무런 차단 없이 직통으로 꽂혔고 체감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시베리아 일기예보보다 철원이 더 춥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왔습니다. 중무장을 하지 않고 야외에 오래 서 있으면 동상은 기본이고 가축이 얼어 죽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유기 면장갑 한 장이 전부였던 방한 장비의 현실. 지금 군대는 발열 내피의 고어텍스 방한복, 방한 장갑의 핫팩까지 보급됩니다. 80년대는 어땠을까요? 전투복 위에 솜으로 누빈 깔깔이 한 장, 그 위에 야상 외피, 손에는 얇은 면장갑 한 켤레, 발에는 것만 가죽이고 안감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전투화. 이것이 영하 30도에 맞서는 대한민국 군인의 무장 전부였습니다. 깔깔이는 세탁을 거듭하면 안에 솜이 뭉쳐서 얇아졌고 보온 기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면장갑은 금방 젖었고 젖은 장갑은 보온이 아니라 오히려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총열을 맨손으로 잡으면 피부가 달라붙을 정도의 추위에서 면장갑 한 장에 의지해야 했던 겁니다. 짬이 좀 차면 요령이 생겨서 전투복 안에 사제 내복을 겹겹이 껴입고 활동복까지 안에 넣었습니다. 규정 위반이지만 영하 30도 앞에서 규정을 따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휘관들이 먼저 깔바지까지 챙겨 입으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기름 묻은 종이박스를 구해다가 전투복 안에 넣어 바람막이로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첨단 소재가 아니라 기름 종이와 면장갑으로 영하 30도를 버텨낸 겁니다. 5위 동상 걸린 발가락, 아무도 모르게 참았다. 80년대 전방 부대에서 겨울에 동상에 걸리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발가락 동상이 가장 흔했습니다. 전투화의 보온 성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겉은 가죽이지만 안감이 부실해서 경계 근무를 2시간만 서면 발가락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린 것을 넘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고 그 다음에는 아예 감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 돌아와 전투화를 벗으면 발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기 동상이었지만 대부분 의무대에 가지 않고 참았습니다. 의무대에 가면 꾀병으로 의심받을까 두려웠고 선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말을 두세 겹 신어봐도 전투화가 꽉 조여서 혈액순환이 안 됐고 오히려 더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비닐봉지였습니다.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전투화를 신으면 바람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급품이 아니라 비닐봉지가 동상 방지 장비였던 시절입니다. 전역 후에도 발가락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4위 밥이 돌이 되던 식사 시간, 얼어붙는 급식. 80년대 군 급식은 밥, 국, 반찬 2가지의 일식 3찬이 기본이었습니다.
영양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치였던 시절이죠.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후방 취사장에서 만든 밥이 전방 소초까지 도착하는 동안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보급로가 산길이고 차량 이동만 해도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은 아예 얼음 덩어리가 되어 도착했고 김치도 돌덩이처럼 딱딱했습니다. 이걸 패치카 위에 올려놓고 녹여 먹거나 급하면 반쯤 언 채로 꾸역꾸역 넘겨야 했습니다. 혹한기 훈련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야외에서 지급되는 건빵과 통조림이 주식인데 영하 30도에서는 통조림 내용물 자체가 얼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몸에 품고 체온으로 녹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 녹으면 얼어있는 그대로 씹어 먹었습니다. 이가 시리고 턱이 아팠지만 배고픔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그 시절 군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치였습니다. 삼이 기름 묻은 종이박스를 태워 몸을 녹이다. 혹한기 훈련 중 가장 절박한 순간은 몸을 녹일 수단이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CP를 제외한 모든 텐트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금지되었고 텐트 자체의 단열 능력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보급되던 A형 텐트는 결로가 심해서 밤새 침낭이 이슬에 젖어들었습니다. 젖은 침낭은 보온이 아니라 체온을 빼앗는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스스로 생존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보급품에 쓰인 기름 묻은 종이박스, 시레이션 포장지, 심지어 화장지까지 모아서 불을 피웠습니다. 물론 규정 위반이지만 영하 30도에서 새벽까지 버텨야 하는데 규정을 말하는 건 무의미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피워놓으면 그 주변의 전우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언 손을 녹였습니다. 불이 꺼지면 다시 종이를 모으고 또 피우고 그것이 밤새 반복되었습니다. 기름종이의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 짧은 온기가 새벽까지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등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난방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후의 체온으로 밤을 버텨낸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이위 얼음을 깨고 세수하던 새벽, 얼어붙는 일상. 겨울 전방 부대에서의 일상은 모든 것이 얼어있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상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면 수도관이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세면대의 고인물은 두꺼운 얼음이 되어 있었고 그 얼음을 주먹으로 깨고 그 아래의 물로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영하 20도, 30도의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피부가 칼로 긋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씻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으면 피부가 트고 위생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목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전방 소초에는 목욕시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겨울에는 몇 주, 심하면 한 달 넘게 씻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내복을 며칠씩 갈아입지 못하고 양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땀과 때가 엉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오히려 보온력이 떨어져서 더 추웠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후방으로 나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는 날은 군 생활,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선배님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부대마다 샤워실에 온수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80년대 전방에서 뜨거운 물은 정말 사치품 중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일이 새벽 보초, 전후의 체온으로 버틴 가장 긴 밤, 80년대 철원 전방 겨울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수많은 선배님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한겨울 새벽 경계 근무입니다.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초소에 나가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GOP 산 꼭대기 초소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40도를 찍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칼날처럼 그었고 코와 귀가 얼어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면장갑 안의 손가락은 이미 뻣뻣해져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80년대는 북한 무장공비의 침투 시도가 실제로 빈번했던 시기였습니다. 간첩이 언제 철책을 넘을지 모르는 긴장감까지 더해져 잠은커녕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어깨를 움츠리고 총을 쥔 채 몸을 좌우로 흔들며 버텼습니다. 핫팩 같은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일한 온기는 교대하러 올라오는 전우의 존재였습니다.
교대 시간이 되어 내무반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몰래 남겨둔 따뜻한 물 한 잔, 페치카 옆에 놓아둔 양말 한 켤레, 말 한마디 없이 건네지는 이 작은 배려가 영하 30도의 겨울을 이겨내게 한 진짜 무기였습니다. 첨단 장비가 아니라 전후에 그것이 80년대 군인들을 살린 가장 강력한 생존 장비였습니다. 지금까지 80년대 철원을 중심으로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면장갑 하나로 버텨낸 선배들의 생존기를 7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고어텍스도 핫팩도 발열 깔깔이도 없던 시절, 기름 종이를 태워 손을 녹이고 비닐봉지로 동상을 막고 전우의 등에 기대어 밤을 버텼던 그 시절의 기록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군대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나라를 지켜주신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무 중인 젊은 장병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조국을 지키는 그 마음만은 같습니다. 80년대 혹한의 최전방에서 묵묵히 철책을 지켜주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님들, 혹시 철원이나 전방에서의 겨울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음 영상의 가장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